즐거운 세상의 조이입니다.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늘과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별들 중에서 지구와 닮은 곳은 없을까? 혹시 누가 살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하늘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살기에는 우주가 너무 넓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무려 4광년이 넘는 곳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 우리가 갈 수는 없겠죠? 태양계 밖으로 가서 다른 생명체의 증거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이나 위성에서 생명체를 찾아보는 것이 아닐까요? 검은 아스팔트 거품으로 가득 찬 카리브해의 피치 호수는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이 호수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실렸다고 합니다. 타르로 가득 찬 피치 호수에서 미생물들은 작은 물방울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 뉴스 사이트인 라이브 사이언스는 이 발견을 계기로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지역으로 총 4곳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 토성의 위성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으로 태양계의 다른 어떤 천체보다 지구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천체로 대표적으로 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성은 지구나 화성, 목성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대기와 호수를 가진 위성인데요. 물론 평균 온도가 영하 180도이기 때문에 물이 아니라 액체 메탄으로 된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력이 지구의 8분의 1이고 기압은 지구의 1.4배라서 만약 사람이 우주복을 입고 타이탄 땅에 서 있는다면 팔을 아주 조금 휘젓는 것만으로도 공중에 헤엄을 치면서 떠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층은 98.4%가 질소, 1.4%가 메탄, 0.2%가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탄의 경우 태양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이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생명체가 꾸준하게 메탄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타이탄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탄은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땅보다는 땅 아래에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공동 개발한 카시니 하위연수호가 2005년 1월 14일에 타이탄에 착륙하였고 이때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나사나 ESA 등에 의한 여러 탐사 계획이 제한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화성입니다. 2018년 화성 남극의 지하 1.5km 지점에서 길이 20km에 달하는 거대 호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에 소금 성분이 많아서 생명체가 살기에는 아주 가혹한 조건이지만 지구에서는 이런 조건에서도 생존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많은 과학 탐사 결과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먼 과거에는 화성에 물이 흘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은 생명체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인데요. 화성에서 물이 사라진 이유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화성의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화성은 지하수와 땅의 물 흔적 등으로 생명체가 지금도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 행성입니다. 화성의 토양에는 2%의 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층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물의 행방에 집중하는 것도 물은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물이 발견된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나사,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산소를 만들고 인류가 살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테라포밍이란 지구 외의 다른 천체에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480년이 걸리는 계획으로 예산 금액은 약 4,7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금액은 미국 정부의 1년 예산보다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인류가 모조리 합심해서 마음만 먹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간인데요. 게다가 지금의 인류가 500년 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기를 만듭니다. 기압을 높이고 암모니아와 탄화수소, 수소, 불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투입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물을 만듭니다. 빙하를 녹이거나 주변 소행성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온을 높입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거나 우주에 거대한 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식물을 심습니다. 지구의 극지방에서 생존이 가능한 이끼류를 화성의 극지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인조미생물을 퍼뜨리거나 유전공학으로 강화된 식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를 건설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구에서 40억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을 과학의 힘을 빌려서 480년 만에 뚝딱 이루자는 것입니다. 테라포밍 하기에는 환경적인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지만 그나마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 비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화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목성의 위성 유로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생명체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라면 유로파는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땅은 20km 이상의 두꺼운 얼음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무려 1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유로파는 지구보다 2배나 큰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태양계에서 물이 가장 많은 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성에서 나오는 아주 강력한 방사능과 추운 기후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는 어렵지만 20km 이상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라면 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구의 남극빙하 그 아래에서도 적응해왔던 미생물들이 발견된 사례를 보면 유로파의 바다 환경은 비교적 생명체에게 호의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와 ESA는 유로파를 탐사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유로파를 탐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다면 탐사 우주선에 묻은 지구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로파 내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현재 기술로는 수십 킬로미터의 얼음층을 뚫고 유로파의 바다를 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2016년 9월 말 나사가 유로파에서 물기둥이 분출되는 것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층을 뚫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얼음층 밑에 있는 바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100km나 되는 바다층에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쿠아맨 같은 모습을 살짝 상상해봤습니다. 네 번째,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입니다. 지름이 500km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위성으로 영국보다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엔셀라두스는 앞서 소개했던 유로파처럼 지표가 얼음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큰 바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2005년 토성을 탐사했던 우주선 카시니오가 엔셀라두스 남극에서 물기둥이 분출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지하 40km에 최대 깊이 10km의 바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40k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얼음층을 직접 뚫지 않아도 숨겨진 바다의 물을 연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카시니오가 엔셀라두스 남극에서 수증기와 물이 분출되는 101개의 간헐천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 간헐천을 통해서 엔셀라두스의 깊은 바닷속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연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저와 함께 외계 생명체가 살 수도 있겠다 싶은 우리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가능성을 보인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외계 생명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마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이렇게나 큰 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공간 낭비이긴 하죠. 이상 즐거운 세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